제가 최근에 키에 대해서 제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닌데 무슨 자료들을 좀 보게 됐는데 되게 의외였던 게 뭐냐면 키가 의외로 운동에 영향이 거의 없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키 크려면 뭐 줄넘기해라, 농구하면 키 커진다 이런 얘기들이 상식이었던 시대에 살았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없대요. 최소는 있대요. 최소 요구치는 있음.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만 충족이 되면은 상관이 없대요. 뭐 훨씬 잘 먹고 운동을 훨씬 열심히 해야 돼 아무 의미가 없대. 성장에 있어서는. 잠은 뭐 좀 중요한 편인데 그 잠도 이제 최소 요구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계속 처잔다고 키가 계속 크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못 자면 못 크긴 해. 영양이 너무 부족하면 못 크긴 해. 운동을 너무 안 하면 못 크긴 해. 근데 최소 요구치만 충족을 하면 돼. 근데 그 최소 요구치가 생각보다 널널해. 현대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 온 세터민들 중에서 뭐 한 고등학생 혹은 20대 극초반 21인 친구들이 와. 특히 남자애들. 걔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한에 와서 한 1, 2년 열심히 먹었더니 성장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 나이였는데 막 5cm 크던지 고등학생 애면은 막 단시간에 10cm 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북한에서 최소 요구치에 못 미치는 영양 섭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에 와서 영양 섭취가 잘 되니까 쑥 큰 거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 영양의 최소 기대치가 요구치가 굉장히 낮아요. 애지간하면 다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 사실 영양으로 키가 크는 거는 이제 사실상 영향이 없다. 운동도 마찬가지. 뭐 줄넘기 냅다 계속 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운동만 해주면 되는데 뭐 특별히 막 계속 집안에 앉아 있고 누워만 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 애지간하면 큰다. 잠도 마찬가지로 잠이 당연히 키에 영향이 있죠. 근데 잠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자면은 큰다. 근데 너무 못 자면 못 클 수 있다. 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거의 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작은데 나는 큼 이런 케이스가 흑자가 말한 케이스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원래는 클 수 있는 분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175에서 180 정도가 될 확률이 몹시 높은 그런 유전적 자질을 갖고 계셨어. 근데 영양 섭취가 너무 부족하셔가지고 뭐 165 이렇게까지밖에 못 크신 거야. 근데 어쨌든 그분의 유전자에는 175에서 180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인 너가 잘 먹으면은 175에서 180 혹은 어머님도 원래 크실 수 있었던 분이면 합쳐져가지고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크시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잘 드셨으면 클 거고 못 드셨으면 작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안이 대대로 다 작았어. 근데 대대로 계속 가난했어. 근데 이 집안의 살림살이가 풀리자마자 이제 그 이후의 자식들은 갑자기 클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위에 분들이 다들 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졌지만 못 먹어서 못 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진 유전자 최대치까지 크려면 운동 영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요즘 정설인 겁니다. 그게 아니래. 우리도 다 그렇게 알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자일스의 키가 175부터 185까지의 이 랜덤이 주어졌다고 치죠. 그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양 섭취가 좋으면 185에 가까워지고 이게 부족하면 175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영양, 운동, 잠 이런 거에 대한 최소 요구치가 생각보다 낮아서 얼추 이게 다 충족이 된대. 그래서 운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유 겁나 먹었었는데 키 안 컸음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우유를 많이 먹었고 제 동생은 우유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키가 비슷하죠. 전 79,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RPG 게임 할 때 캐릭터 이렇게 랜덤으로 돌리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치와 최대치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랜덤 싸움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최소치와 최대치가 얼마인지가 바로 유전자인 거고. 사춘기 때 좋은 거 들어가면 더 크나. 그래서 메시도 성장 호르몬 요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메시가 원래는 엄청 작았었는데 팀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잘 그렇게 좀 케어를 해줘서 어쨌든 169까지는 큰 거잖아. 그리고 대가리 안 커졌고.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을 성장기 때 맞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손발 머리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빗이죠.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 보면은 손발이 엄청 크거든요. 키는 엄청 작은데 그런 것처럼 손발 머리만 커지고 키가 안 자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는 최근 뉴스가 떴습니다. 일종의 이제 말단 비대증이죠. 보통 말단 비대증 있는 분들은 키가 좀 크긴 해. 근데 키가 안 크고 말단 비대증 있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부터 헬스 후에 복싱하러 갔는데 펌핑도 자극도 개 잘 먹는 기분입니다. 계속해도 좋을까요? 계속해도 되죠 당연히. 근데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결국엔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메이저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헬스를 열심히 하면 복싱에 별로 안 좋고요. 복싱을 열심히 하면 헬스의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헬스 열풍 사그러지고 런닝 열풍 어찌 생각함. 근골격계가 튼튼해야 질환이 없는데 부하 없는 달리기만 함.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사 뛰기, 살살 뛰기만 계속하면은 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건강에 해롭다 정도까지 되려면 진짜 엄청나게 뛰어야 되거든. 그 정도까지 보통 못 뛰고 뭐 이거 문제다 할 것도 없는 게 지금 살짝 수월졌잖아요. 벌써 줄었어요, 러닝 인구가. 그러니까 진짜 런창들은 진짜 달창들은 이제 겨울에 판명이 날 거예요. 겨울에 나가서 뛰냐.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여름에도 밤에는 뛸만 하니까 뭐 그때 뭐 사진 찍어가면서 뛰는 사람들하고 겨울에도 뛸 수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새벽 러닝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대도시에 살면은 뭐 폐에 좀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적당히 공기 좋은 곳에서 뛰면 좋겠죠. 야간에 일 끝나고 1시간 유산소하고 4, 50분 웨이트하고 프로틴만 먹고 자는 게 좋을까? 흑닭볶음밥까지 먹고 자는 게 좋을까? 다이어트가 목적이야. 프로틴만 먹고 아침에 흑닭볶음밥을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른 채로 잠자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지금 한 2, 3주 정도 이제 저녁에 뭘 안 먹고 배를 비운 채로 자기 시작하니까 한 며칠 정도 하니까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 원래 그전에는 뭐 먹고 자고 싶었는데 근데 엄청 수면도 확실히 질이 높아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한 2주 동안 또 이제 뭐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또 늦게까지 방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먹고 잤어. 치킨도 먹고 자고 막 이랬어.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컨디셔닝이 떨어집니다. 컨디셔닝이 떨어지니까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자전거 탈 때, 오토바이 탈 때 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은 채로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수님 2탄 합시다.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부르기가 좀 죄송해서 못 부르고 있어. 뭐 먹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때려라. 그 저는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 예전에 몸 관리를 할 때는 치킨 먹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데이를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중간에도 먹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 뭐 그때도 이제 운동 열정이 조금 떨어졌을 때이긴 한데 치킨을 시켜서 바로 그냥 아예 먹지도 않고 싱크대 옆에 막 냉장고 옆에 이런 데다 그냥 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었어요. 그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시켰는데 바로 먹고 싶다나 막 김나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근데 운동할 때 치킨을 시키는 거야. 그 운동하는 도중에 치킨이 오잖아. 그 운동하는 도중에 안 먹게 되잖아. 어디다가 놔. 그러고 나서 운동 끝나고 나서 뭐 보통 운동 끝나고 뭐 영화 보거나 뭐 애니메이션 보거나 이런 걸 했거든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잊은 채로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 게이득 이러면서 이제 치킨을 먹고 소화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바로 유산소를 했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살이 잘 안 찝니다. 왜냐면 뭘 먹고 그 이후에 무슨 행위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운동할 때는 먹고 나서 먹은 것들로 이제 근합성이 시작되니까 움직이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손실, 근들갑은 나중에 나왔는데 근손실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진짜 뻥 안 치고 우리 때는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먹고 나서 육체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00년대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나 후였나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전후쯤 해가지고 LG전자에서 가전제품 배달 알바를 했거든요. 그 메인 아저씨가 있고 기사 아저씨가 있고 힘쓰는데 필요한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알바를 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청 큰 냉장고를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였고 좀 시골집이었어. 시골집 같은 데는 이렇게 문지방이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옮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보다 오히려. 아파트는 솔직히 아예 그 뭐냐 이걸로 막 올려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건 위험하니까 나 안 시켜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옮기는데 몸이 엄청 좋은 아저씨가 있는 거야. 나도 몸이 꽤 좋았는데 그때 나보다 몸이 더 좋은 아저씨가 있길래 오씨 이러면서 봤어. 근데 그 냉장고를 옮기는데 너무 큰 냉장고라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좀 도움을 주셨어. 그 아저씨만 자기는 안 도와준다고. 아 나는 싫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분의 동생이 친동생이 아 형도 좀 해 힘줘서 뭐하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 근육 빠져 이러면서 안 했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저도 뭐 노가다 막노동을 뛸 때든 저기 가전제품 뭐 배달을 뛸 때든 뭐 무슨 아르바이트 육체적인 걸 뭐 택배 상하차 뭐 이런 걸 할 때든 끝나고 나면은 조금 쉬었다가 에너지를 보충했다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단백질 보충을 해. 그 다음에는 육체 활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화를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일본 문화를 많이 본 거예요. 일본 예능, 일본 드라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목 통증 때문에 밤에 잘 때 두통 없으신가요? 심했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지금 치료받은 지 한 달 됐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두통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릴 때도 통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조금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오토바이 탈 때 편해요. 오토바이 탈 때 숄더 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토바이는 절대로 후방 거울로만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직접 좀 봐야 돼요. 이거 할 때마다 헬멧까지 쓰니까 머리가 더 무거우니까 거기다 풍압도 있으니까 머리 숄더 체크할 때 목이 좀 아팠어 맨날. 근데 참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돌리지 않으면 안 아파서
옛날에는 천장을 못 봤어요.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 볼래만 보는데 아픈. 그래 천천히 봐야 되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근데 지금 이렇게 천장 볼 수 있거든요. 한 2주 만에 꽤 많이 좋아졌고 지금 이제 통증은 엄청 없어졌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좀 드셨나요? 예, 많이 들었죠. 그때 제가 좀 자존심 상했던 게 저 그때 상체충이었고 왜냐면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스쿼트 렉 같은 게 없어. 아 스쿼트 렉은 있었나 그때? 아 내가 안 했나 보다. 헬스장 2개 중에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었던 것 같다. 아무튼 있었는데도 스쿼트를 안 했고 다리 운동 해도 뭐 레그 익스텐션 막 이런 것만 좀 했어.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근데 상체충이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등, 가슴, 어깨 이렇게 3분할로 해가지고 내가 등 하는 날 등하고 가슴 하는 날 가슴하고 어깨 하는 날 어깨하고 이제 뭐 2두 3두 이런 건 이제 낑겨서 넣고 복근 뭐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3분할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그때는 다리 할 때 어깨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꽤 큰 냉장고를 어디로 올려야 되는데 그 계단에 틈이 안 나서 여러 사람이 붙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옛날 계단들은 좁아서. 그러면 냉장고의 폭 때문에 여러 명이 들기가 더 힘들어. 더 위험해. 그럴 때는 이제 냉장고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박스 채로 밧줄을 세로로 이렇게 묶어. 그런 다음에 사람이 책가방 매듯이 매요. 이게 제일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이. 사람 없듯이 없는 게. 그거를 어디 뭐 2, 3층 뭐 이런 데인데 나한테 너 힘세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이게 중도 포기를 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좀 쉴 수 있는 그 잠깐 이게 나오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우리 사장님이 이제 현업에서 은퇴한 상태야. LG전자 대리점 사장 점주인데 밑에 애들이 다 배달하지 이제 본인은 배달을 안 하셔. 근데 그 사장님이 마침 그때 이제 보러 왔어. 원래 잘 보러 오지도 않는데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본 거야. 한 번씩 이렇게 와. 가끔 오는데 그날이 딱 걸렸어. 내 사수는 몸이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다리차 부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야 뭐 그거 사다리차를 부르냐 비켜봐 이러더니 그분이 키가 되게 작으셨거든. 그리고 하체가 좀 단단한 그런 체형이었어. 다리 오다리에다가 그런 분들 있잖아. 허리 통허리에다가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진 않았는데 허리만 두꺼운 그런 분들 있잖아. 그분이 그걸 메고 끝까지 올렸어요. 그때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 물론 뭐 요령 같은 것도 다 있고 하겠지만 뽀빠이 체형. 무게도 무게인데 부피가 커서 컨트롤이 힘들지. 그렇죠. 같은 무게면은 덤벨 바벨이 들기 제일 쉬워요. 제일 편해. 왜냐면 작잖아. 손잡이가 달렸잖아. 작고 손잡이가 있으면 쉽게 들어요. 크고 손잡이가 없으면 들기 존나 힘들어요. 혹시 직장 회식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는 것, 거절하는 것, 둘 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퇴근 후 식단, 운동, 루틴 망가지는 게 눈물 날 정도로 싫습니다. 회식 문화가 없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 쪽 고려해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저런 생활을 한 적이 많이 없어요. 회사 생활 같은 걸로. 근데 저도 회사 생활을 잠깐 해보기도 했고 제가 하는 뭐 아르바이트나 노가다 뭐 저기 택배 상하차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회식이나 이런 걸 할 때가 있고 헬스 트레이너들도 회식을 할 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처음에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는데 일단 가야 되니까 가긴 갔어. 가서 안 먹어. 그래서 뭐 그때 LG전자 거기 회식을 할 때도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누나들이 막 물어보더라고. 야, 너 왜 안 먹어? 뭐 고기 안 좋아해? 뭐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 저는 지방도 좀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이었으면 먹죠. 가끔 너무 자주만 아니면 삼겹살도 먹어주면 좋은 점이 있죠. 근데 그때는 좀 그랬어서 그냥 가서 안 먹었어요. 뭐 이렇게 족발 같은 거 먹으러 가. 안 먹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너 왜 안 먹어? 뭐 이러면 그냥 뭐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 그럼 학습을 하는 거죠. 사회성이라는 게 뭐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회성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라고 말하니까 분위기가 쎄해지는구나. 이러니까 그냥 오늘 뭐 좀 속이 안 좋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둘러대죠. 이제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좀 주워 먹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선배 트레이너는 시장 회식을 갔어요. 시장이 주최한. 그 형이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일하고 오전에는 저기 시에서 일했어요. 시 체육 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뭐 관리 뭐 이런 걸 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을 하나 봐. 시장까지 오는. 거기서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분이었나 봐. 그래서 그분이 시장인데도 내 잔 한 잔씩 받아 이러면서 이제 그 시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술을 이렇게 한 잔씩 돌리는데 그 형은 사회성이 없었거든요. 그 형이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분위기 잘 푸는 사람이 아유 운동하는 사람 다르네 하하하 이러고 이제 시장님 그래 뭐 이제 한 번은 중국집에 가서 워낙 먹는 걸로 유난을 떠니까 저 새끼 중국집은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중국집 가서 뭐 저는 짜장이요 짬뽕이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눈치 없게 저는 간짜장이요 한 거야. 아이씨
시장도 짜장을 먹는데 간짜장? 야 근데 제가 여기서 저는 못 먹습니다 하고 분위기 깽판 안 친 게 어디야. 간짜장 먹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그 서빙해 주시는 분한테 이건 괜찮습니다 하고 짜장을 되돌려보내. 간짜장이니까 면하고 짜장이 따로 나오잖아. 짜장을 주면서 이건 괜찮습니다 하고 면만 받아서 면만 먹었어요. 탄수화물은 이따 뛰면 돼. 시장이 그거 보고 저 인정. 이게 이제 헬스인들이 사회성이 박살났다고 이제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이니까 인정해줘요. 이 정도는. 그럴 거면 면만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회성 같은 게 좀 없어. 그런 이제 유도리라고 하죠. 이 능동적인 뭐 그런 태도, 융통성 이런 게 없어요. 여보세요? 에, 면평 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에. 진아? 네. 그냥 하자. 밑에 사진도 있습니다. 더 있고 나발이고. 진아. 네. 그래 잘하고 있네. 그냥 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 올라오고 있다. 이거 복숭아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혹시 네. 헬스장 회비 대신 뭐 다른 걸 내는 건 아니지? 약간 다른 건 약간 고민 중이긴 합니다. 그래. 뭐 잘하고 있어. 궁금한 게 혹시 뭔데? 나중에 몸 더 커지면 혹시 어떤 몸 쪽으로 변할지. 약간 뽀종님? 부장님이요? 음. 네. 반응 왜 감사합니다. 그래? 처음에 아주 좀 떨려가지고. 떨려서 그런 거 맞지? 네. 오케이. 파이팅 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 하면 네. 돼. 감사합니다. 새끼 왜 이렇게 당황하지? 아, 형님, 다시 왔습니다. 현서. 현서야 이거 좀. 급하게 이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음.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3달 동안 유산소만 하루에 2시간씩 끼워가지고 지금 75kg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된 거는 칭찬해. 매끈매끈해졌잖아 지금. 예, 이거 처음 봤을 때 좀 화났어 사실 내가. 이 새끼 왜 몸평 신청한 거지? 이거 헬스 3일 차인데 이거 이랬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된 거니까 칭찬해. 네. 이거는 진짜 야생돼지도 아니고 집돼지잖아 이건. 레전드긴 했습니다. 먹으려고 키우는 거 같잖아 고.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체지방을 더 빼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다시 뭐라 그러지?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더 붙여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지금은 근육 붙이면서 체지방 관리도 가능해. 둘 다 같이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린 매섭.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근력 운동 뭐 1시간 하고 유산소는 좀 줄여도 되는 거죠? 근력 너무 길어. 근력 30분. 근력 30분만 해도 충분한가요? 뭐 충분의 기준이 많이 다르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은 하기도 싫고 처음에 약간 감질나게 아쉽게 해야지 막 더 하고 싶어. 아, 오늘 네가 폭알 쳤어. 막 3연사 4연사 했어. 내일 하고 싶어? 하기 싫죠. 그렇지. 근데 오늘 막 약간 애매하게 끝났어. 이거 뭐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막 약간 애매해 막 그럴 때 가끔 있잖아. 네, 뭔지 알지? 네네. 그럼 내일 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 상체가 좀 잘 안 크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제가 하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상체가 너무 안 커요. 아니 너는 상체가 안 크는 게 아니고 하체가 잘 크는 거야. 발상의 전환을 해봐. 아, 럭키비키잖아. 네. 이게 럭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실 하체는 잘 안 보고 상체 쪽으로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음. 상체를 좀 키우고 싶은데 하체를 오케이 안 오케이. 하고 상체만 해도 음. 상체가 안 커요. 뭔가 유명해지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조금씩이라도. 너도 유명한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야.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너가 지금처럼 상체가 계속 잘 안 크는데 하체가 계속 많이 크잖아? 너는 그럼 그 유명한 힘순찐이 되는 거야. 심승진. 음.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얘 보면은 지금 여유증도 있고 배도 네, 진짜 많이 부르고 여기 배 줄도 있고 막 이러잖아. 예, 팔도 미슐린 타이어 같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가슴이 약간 남아있긴 한데 꽤 깔끔하게 잘 빠진 거야. 나이가 어리니? 저 26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거야. 너 정도 살쪘던 사람이면은 이렇게 막 늘어진 살 같은 게 좀 남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리고 네가 코어통이 아, 커. 네, 그리고 하체도 크고 예. 이러면 너는 건강하고 강한 몸이고 좀 음, 멋있어지려면 시간은 좀 걸려. 한
2년 정도 보면 되겠죠. 2년 아니. 동안 열심히 하면 되겠죠. 아니 한 7, 8개월? 7, 8개월이요? 왜 놀래? 너무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네가 공룡 유전자는 아니지만 보통 네. 20대에 다리 요 정도 만들 수 있는 새끼가 반년 이상 박으면은 얼추 멋있어져.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롤댕 주니어 씨름 선수 느낌 난다. 저 새끼는 차단할까? 아유, 괜찮습니다, 형님. 괜찮아? 오케이. 네. 근데 너처럼 지금 코어통 크고 허벅지가 좋은 친구들이 결국 오래가. 걱정하지 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형님. 땡큐. 네. 친구가 턴하네. 약간 브론즈 제우스 같은 느낌이다. 말투 같은 게.